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의 마지막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에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계좌에도 따뜻한 수익의 봄이 오길 바라며 저희 오늘도 민여담의 코인고스톱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흰 옷을 입어봤는데요. 오늘 2월 27일 세계 북극곰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북극곰처럼 이렇게 흰 옷을 입어봤는데 어떤가요?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북극곰을 따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빙하 속에서 먹이를 찾으러 떠나는 북극곰처럼 마치 이 변동성 속에서 수익을 찾는 투자자분들이 좀 닮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북극곰이 생존할 수 있는 원칙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냥감을 포착하는 민첩함, 그리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유, 마지막으로 거친 파도에 뛰어드는 담대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코인 시장에서도 우리의 자산이 멸종 위기에 처할 때 우리가 필요한 생존 전략을 한번 가져가 봐야겠죠. 그럼 오늘 수업 진행해 주실 민첩, 여유, 담대, 민여담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어제 등산을 다녀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사실 산도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게 우리 코인 시장에서도 이런 굴곡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한번 오늘 수업도 힘차게 출발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여담입니다. 적당히 보이면 보지 않아도 확실히 찾으려고 맘먹고 보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곧바로 1시간봉 이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1시간봉이에요. 요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점이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좀 여기서는 이제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숫자를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찍어드릴게요. 거서가 안 먹네요. 죄송합니다. 거서가 안 먹어요. 큰일 났다. 커서가 안 먹었습니다. 자, 그냥 할게요. 어바웃으로. 자, 이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꾸준히 올라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이때요. 이렇게 떨어져서 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로 한번 넓은 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 여기에요, 여기. 이 점이 리스크 포인트예요. 여기가. 만약의 경우에 여기를 하향 이탈했으면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때만 해도요. 비트코인이 52,000, 53,000 이때까지 막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더 기준으로 할 경우에서는 야 이게 1,800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다시 마치 1,740까지 다시 전저점을 갖다 뚫는 거 아니냐. 시장에 공포가 엄습했을 때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방 경직을 보이더란 말이죠. 하방 경직. 하방 경직을 왜 보였을까요? 왜 보였을까요?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이라는 게 큰 게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은요. 엔비디아를 절대 우습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엔비디아의 실적에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처음에 엔비디아 여기 실적 나왔을 때 그때 급상승을 해가지고 하방 보던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말이 나오고 엔비디아 실적이 있다 그러면 함부로 매도 치지 못해요. 이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발표를 안 했단 말이에요. 25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5일을 지나가지고 이제 우리로 하면은 여기 미국 시간으로 하면 25일 장이 끝나서
26일 새벽 장이 끝난 다음에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이제 26일 아침이란 말이에요. 7시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더 이상은 안 내려가고 장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오르더니 미국 본장이 시작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더 같은 경우에서는 12% 이상 상승을 하더라고요.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이었어. 그때는 발표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발표가 났습니다. 근데 사상 유례 없는 정말 최고치의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엔비디아 그 가격 자체는 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근데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할 역할은 이미 다 끝내버린 거예요. 왜 끝냈냐면은 나스닥도 그렇고 4대 지수의 어떤 그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를 완전히 회복을 시켜놨거든요. 그런 다음에 떨어졌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개별 주가 떨어진 것은 시장에 크게 영향이 없었어요. 정말 5% 이상 한 번에 떨어졌거든요. 처음에 뭐 1% 정도 떨어지다 그 다음날 5% 정도 떨어졌는데 뭐 떨어진 이유를 뭐 보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실적 어떤 그것을 갖다 검증하는 그런 타이밍이 왔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런 것을 다 이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실적 그 사건이 이번에 준 영향은 뭐냐면은 여전히 AI가 검증의 단계로 넘어간 것은 맞으나 그러나 역시 여전히 AI의 어떤 그 물거품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어떤 그 이 근거가 없는 상승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148입니다. 여기 2148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실적 발표 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시 현재 상황에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이걸 이제 1시간 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시간 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가 고점이란 말이죠. 여기가 고점이에요. 고점에서 나름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게 떨어졌어요. 이거를 한번 피보나치로 한번 살펴볼까요?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게 커서가 안 먹어요. 이게 예. 커서가 안 먹으니까 이건 피보나치가 될란가 모르겠네. 안 되잖아. 안 돼요. 자, 아무튼 피보나치로 이게 저기 되면은 딱 되는데 그냥 그림으로 그릴게요. 이게 거의 중간 정도 떨어졌다가 그 중간 바로 위에서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뷰가 있고 존이 있는데 이 뷰를 잡는 요령, 그다음에 존을 잡는 요령이 매매에서 80%를 차지한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줄 알면서 이때는 쉬어요. 쉼. 이때는 쉬는데 매매를 하지 않고 이때는 하방으로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상방으로 공격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크게 한번 강조한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논리가예요. 내려가는 방향으로 들어갈 때 당연히 여기서 들어가면 리스크가 1, 여기서 들어가면 리스크가 4, 여기서 들어가면 리스크가 10, 여기서 들어가면 리스크가 40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2148이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내려온 거냐면은 지금 3400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이게 3400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3400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라인이라고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만약의 경우에 하방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리스크 풍선으로 얘기하면은 톡 건들면 빵 터질 그런 수준까지 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못 잡겠고요. 지금은 기다렸다가 이런 자리, 그다음에 제가 저번 시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는 뭐죠? 1900대 또 1900 밑으로 떨어지면 1870대, 그럴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논리예요. 거꾸로 들어가면은, 자, 이거를 거꾸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거꾸로 계산하면 우리가 이제 상방 공격을 한다고 할 때 여기가 이제 1900짜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000짜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2100짜리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2000, 지금 꼭지점이 2148짜리예요. 물론 그 이제 2200이나 2300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저번 시간에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1900을 기점으로 해서 이 근처 오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시장은 엄청 어렵지만 안정적으로 상방 공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논리가 이렇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의 기대발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실적 나온 다음에 여기서 기대로 올라온 거예요. 이거는 실적 나온 다음에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가 지금은 뭐 이제 뭐 차익실화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떨어질 수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만 엔비디아가 시장에 기여한 것은 뭐냐면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바꿨다라는 거예요. 야, AI 자체라는 것이 이게 단순한 그런 어떤 물거품은 아니다. 분명히 뭔가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트리니티 그 보고서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AI 등이 뭐 이제 뭐 이렇게 막 발전을 하면 기업의 뭐 생산성 향상 때문에 뭐 심지어 뭐 이익 구조까지 침해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쓰나미처럼 그냥 소프트웨어에 그 관련돼 있는 그 모든 주식들이 막 우수수수 떨어진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AI가 주는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뭔가 모르는 그 공포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일수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지금까지 저점에서부터 엄청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파는 것은 AI에 대한, 이 엔비디아에 대한 펀더멘털 자체가 나빠도 파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봐요. 아, 이 정도면 좀 쉬어가자. 좀 저점에서 한 번 더 매수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쉬어가자라는 심리, 차익 실현의 심리가 생겨서 엔비디아 자체는 내려왔을지라도 엔비디아가 줄 수 있는 어떤 시장의 큰 역할은 분위기 반전이다. 그래서 지금은요, 완전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야, 요때만 해도 이더나 비트가 어떤 사람들은 5만도 한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보다 더 폭락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이 야차 만약에 엔비디아가 우리가 원했던 바대로 정말 경이적인 실적이 만약에 안 나왔다고 한다면 이게 하방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걸 완전히 반전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부터 실적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니까. 실적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엔비디아가 주는 그 어떤 시장의 의미, 분위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작 실적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내렸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1%, 5%, 거의 한 6, 7% 이렇게 내렸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매매를 개별 종목 위주로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다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나스닥의 움직임을 제일로 메인으로 봅니다. 그 나스닥의 움직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240분 봉을 보셔야 돼요.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 나스닥이 24,500대 24,000에서 26,000을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나스닥이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 나스닥이 진짜로 24,500에서 24,000을 깨는 그런 순간 온다.
생각하기도 싫으네요. 그럴 때는 쉬셔야 돼요. 물론 적은 양으로 매도를 쳐도 상관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쉬셔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위험까지도 왔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일소해버렸어요. 완전히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게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스닥의 위치도요. 25,000을 단숨에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25,000을 기점으로 해서 나스닥 기준이에요. 그게 대장이에요. 항상 뭔가 추세,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 저는요. 나스닥을 1번으로 봅니다. 물론 다 하는 것도 다 보지만요. 그래서 나스닥 24,000과 26,000 사이에 있어서 얘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보셔야 되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단 하나 가지고 나스닥도 거의 호랑이 아가리, 호랑이 입에서 완전히 탈출을 해버렸고요. 이더 비트 얘기할 것도 없이 그때 10%, 12%막 올라갔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상승을 좀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는 이 자리잖아요. 자, 이 자리인데요. 자, 내려왔고 여기서 지금 딱 보시면 추세가 깨졌어요. 이게 이제 위에 있는 게 이제 전환선이고 밑에 있는 게 기준선인데 여기서부터 얘가 이제 딱 크로스로 이제 합쳤잖아요. 합체됐어. 합체를 했어. 뭔가 힘을 뿜으려고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거든. 저번에 얘기했듯이 파동의 의미로 하면은 수렴을 완성했어. 여기서. 근데 이게 아무도 거절할 수 없는, 시장에서 그 누구도 우습게 볼 수 없는 엔비디아가 버티고 있네? 그러니까 실적 나오기도 전에, 하루 전에, 단 하루 만에 이만큼 올라버렸어. 이게 비트 이더 10% 이상, 이더 같은 경우는 12% 금방 이렇게 단 한 방에 원수도으로 이렇게 올라버렸어.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럼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게 무슨 장난이야? 오르고 내리는 것은 뭘로 해요? 돈으로 해. 올리는데 돈이 든다고. 돈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 돈을 여기다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시장은 없어. 그래서 피보나치 아까 지금 이게 안 되는데 하려다가 보니까 얘가 반절 바로 못 뛰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공격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소 위험은 있지만 얼음 자체 시장은 완전히 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성봉으로 기다렸다가 이렇게 기다렸다가 포인트 잡아서 상방으로 공격하면 되겠다. 어제 저녁에 저는 그럼 어떻게 공격을 했느냐? S1 그러니까 이제 처음 물량을 갖다가 나눠요. 이제 4등분 해가지고 뭐 이 정도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4분의 1 들어가. 그다음에 두 번째 밑에 또 떨어지면 4분의 1 또 들어가. 밑에 아주 많이 떨어질 경우에서는 나머지 두 개를 다 들어가. 그러니까 세 번 들어갔는데 1, 1, 2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25%, 25%, 50%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25%, 25%, 50%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완벽하게 또 어제도 승리를 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고요. 비록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성장률 둔화로 인해서 시장은 약간 좀 우려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나름 엔비디아로서는 시장에서 할 수 있는 4번 타자의 역할은 충분히 다 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더는 2000선이 살짝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잠깐 얼마 동안 한 주간의 이슈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위헌 판결이 났죠. 관세 위헌. 그 위헌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막 호통쳐. 어떻게 대법원이 국가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가 있느냐. 그다음에 또 전 세계를 향해서 뭐라 그래? 너희들 조심해. 나 얼마든지 지금 현재보다 더 강한 법안으로 너희들 괴롭힐 수 있어. 까불지 마. 막 이렇게 으름장 놓는 지금 우리가 트럼프를 봤고요. 현재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존해 있습니다.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2025년 지정학적 리스크하고는 제가 볼 때는 이르게 달아요. 뭐가 다르냐면 25년 6월 지정학적 리스크와 지금 뭐가 달라요?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가 제 눈에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뭐가 다를까요? 제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이때는 군사적 타켓이 시설물이야. 핵시설이지만 시설물이라고. 아무리 그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돼도 사람 하나 값이 되냐고. 그게 인류 트럼프가 지금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인기를 얻어야 돼. 그리고 중간선거에 당선을 돼야 돼. 근데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인기가 올라가야 돼. 근데 26년에는 성공을 했어. 뭘로 성공을 했어? 핵시설을 비트 폭격기가 쭉 가가지고 딱 타격하고 딱 왔는데 그 위대한 비트 폭격기의 위력을 만천하에 보여줘 버렸어. 그리고 아무 잡음이 없고 미국의 전략 자산이 단 한 조금의 진짜 손가락 하나 안 다치고 돌아갔어.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하루 만에 그랬잖아요. 야, 니들 이제 다 끝났어. 그래도 하루 만에 야, 우리 전략물자 다 빼돌렸어. 이제 이렇게 이제 대립이 나오다가 이제 그거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전략물자. 근데 지금은 이거가 아니야. 군사적 타겟이 바뀌었어. 전면전이니 뭐 군사적 작전이 뭐 어렵다느니 뭐 기타 등등의 많은 보고서가 올라와요. 근데 딱 하나는 다른 게 뭐냐면 이때는 사람이 아니고 시설물이고 이때는 공격을 하면 인명 사람이 다칠 수 있어. 이게 달라요. 만약의 경우에 지금 트럼프가 이게 1차라고 하고 이거 1차라고 명명을 할 때 2차 이란 공격 시 소수 정말 불가피한 소수의 어떤 그 이란 군부 세력만 타격을 한다면 모를까? 만약에 이란의 애꿎은 민간인이 다친다거나 걔네들이 보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군부대 시설을 타격한다거나 호르무즈해협을 갖다가 길이를 완전히 뿌려가지고 유가가 폭등한다거나 이래버리면 트럼프로서는 제가 볼 때는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기도 떨어질 것 같고 절대 중간선거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로 이때는 타겟이 시설물이라는 전 세계의 힘도 보여주면서 뭔가 인도적인 어떤 정말 좀 괜찮네, 멋있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아차 잘못하는 순간 트럼프 잘못해당하는 정말 외면당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것보다는 타겟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시설물이고 이건 사람이고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신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뭐 조금 회담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시장이 약간 반응을 하고 야 이제 뭐 다음 주에 뭐 비내도 다시 만난다고 하면은 좀 시장이 좀 더 올라가고 영향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쪽집게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시장에 있어왔던 그 감각으로 볼 때는 25년 6월 1차 공격 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시트리니 보고서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시트리니 알아요? 시트리니가 뭔지 아셔요? 시트리니 저도 몰랐어요. 트리니티라고도 해요. 그건 이제 이걸 보도한 어떤 이 업체를 트리니티라고 하고 실제로는 시트리니 보고서가 맞거든요.
자, C3D 보고서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이 AI가 기타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거 말고도 AI가 인간에게 주는 어떤 해악, 위험성 이런 거에 대한 상당한 어떤 정말 저도 약간 소름 끼치는 그런 근거 있는 보고서더라고요. 정말 휙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각자의 개인 몫이고 지금 이게 당장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면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하는 거예요. 야, 정말 어떤 그 AI가 발전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어떤 이미 시스템을 구축해 놨던 소프트웨어에 몰락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폭락했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해요. 지금 다시 올라왔지만 그러니까 지금 특징은 뭐냐면 뭔가 하나 사건이 터지면 그게 그냥 벽 없이 순식간에 전체로 퍼져버린다는 게 저는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도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폭락이 폭락을 부르고 또 폭락이 또 폭락을 부르고 뭐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무슨 뭐 기계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매매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떤 변동성이 온다. 이게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C3D 보고서가 이게 이제 무슨 뭐 옳고 뭐 이게 뭐 과장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보다도 C3D 보고서가 매매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파급되는 그 속도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 그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거 보고 저는 전율 했습니다. 아무튼 정리해보면 엔비디아가 시장을 살렸어요. 실적도 좋았지만 기대감은 아주 좋았고요. 기대감 자체가 살린 거죠. 그리고 불행히도 경이적인 어떤 실적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제 약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엔비디아는 4번 타자로서의 시장에 할 일은 다 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김민아 앵커 나와주십시오. 네, 전반적으로 한 주간 있었던 상황 그리고 이더리움 차트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변동성이 컸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판결 때문에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좀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대감 때문에 이 나스닥이 같이 올라가면서 비트코인도 상승 흐름을 받아줬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만큼 항상 리스크 관리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 민쌤께서 강조해 주셨던 물량 조절 내용 기억하시나요? 이 물량 조절 한번 꼭 복습을 해 주시면서 안전한 투자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업을 들으시다가 만약에 궁금한 거 생기시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더 공부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이어서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매매를 할 때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를 정할 때 또는 방향을 잡을 때, 존을 잡을 때 저도 AI의 도움을 받습니다. 정말로 제 아주 유능한 옆에 있는 동료가 저를 도와주듯이 깔끔하게 최소 시간으로 양질의 서머리를 받을 때, 야, 역시 매매가 이게 AI가 우리 매매 옆에도 우리 산업 현장에도 아주 가까이 와 있구나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난으로 물어봅니다. 야, 지금 매수할 거냐?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답을 못 합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바꾸죠. 그러면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바꿔놓으면 얘네들이 뭐 몇 %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 서머리나 어떤 그 뉴스나 동영상 요약이나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예전에는 3시간 준비했다면 지금 30분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어떤 정보에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오히려 많은 정보는 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방향은요. 진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제가 이제 실명은 거론할 수 없지만 이제 미국의 김 특파원이라는 분의 어떤 그 뉴스를 제가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안 특파원 목소리도 듣고 김 특파원 목소리도 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선호하는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어떤 뉴스를 전달해주는, 그리고 또 박스경제TV에 또 있잖아요. 오늘의 코인, 내일의 코인, 이런 거 들으면 됩니다. 이런 거 들으면은 거의 시황은 95%가 대동소이합니다.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죠? 어떤 석학 내지는 앞서가는 사람이 A야 그러면 전부 다 A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만 자신이 민첩하게 움직이면 정보를 입수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판단의 근거로 하는 것은 다양한 조력을 받아야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매매는 어떻습니까? 매매는요, 진짜 고독한 결단을 통해서 그 결단이, 자, 매매는요, 고독한 결단. 정보가 있죠, 당연히. 근데 정보로 끝나면은 이게 되겠어요? 안 돼. 정보를 입수하기 아주 좋은 시대가 온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 정보를 내가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러려면 여전히 나의 내공, 이해력, 공부해야 돼요. 그러려면 AI 갖고 써머리한 거 갖고 백날 봐도 실력이 안 납니다. 사람이 박스경제TV에서 오늘의 코인, 내일의 코인, 민놈의 코인 고스톱 이런 걸 들으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간을 투자하셔서 그 사람의 말하는 사람의 행간을 읽어줘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의도로 얘기를 하는군. 그런 걸 읽어줘야 돼요. 그러면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판단을 할 텐데, 민여담은 1900에서 매수로 가자고 하는데, 야, 나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1870에서 나는 올라가고 싶다. 야, 저거 갖고는 안 돼. 나는 확인한 다음에 1930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 아니야. 나는 2140까지 가면 매도 칠래, 아래로 갈래,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의 방송을 들을 때 공부가 되고 실력이 늘고 그렇습니다. 매매는 결국은 이 정보를 충분히 소화한 다음에 고독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 근데 문제는 결정을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결정이 가만히 있게 놔둬요? 내가 여기서 자 지금 상방으로 들어갔어. 그럼 이게 놔두냐고. 이렇게 또 흐르잖아. 그래서 결정을 했으면 이 결정을 내가 생각했던 대로 유지하는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흔들려 버리는 요인이 뭐예요? 내가 내공이 없고 AI한테 물어보고 내가 깊이 어떤 사고가 없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딘다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정보를 쉽게 입수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민여담의 코인 고스톱 이런 것은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같이 생각하면서 강사와 같이 호흡을 하면서 꾸준히 들을 때 내가 결정력, 그것도 슈팅을 때리면 정말 거의 벗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높은 수익률로 보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정치에 입문하시기 이전에 부동산 재벌이었던 것은 아시죠? 그때 제가 읽은 책인데요. 똑똑히 기억하는 것은 그분이 부동산 사업을 하시면서 엄청난 론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단위가 우리처럼 천억 빌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거의 1조 단위를 빌려. 예를 들자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1% 수익을 내면 얼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분이 부동산이 어려워졌던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 살펴보면 금리가 높았어요. 제가 판단할 때. 그래서 이분은 대통령 정치인 되시기 이전부터 금리가
파월 못지않은 경제학자 다른 어떤 사람보다 못지않은 금리가요. 그냥 괜히 내가 야야 금리 내려 이런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이미 금리라는 것이 몸에 배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떡 됐네? 그러니까 파월이 진짜 뜻하지 않는 팬데믹을 맞아서 물가가 치솟자 고금리가 이제 지금 됐잖아요. 근데 너무 높고 하이퍼로 온 거, 너무 높은 금리가 너무 좀 오랫동안 왔고 그런 상황에서 그란에도 몸에 밴 금리 인하가 어떤 효과를 내고 내가 쉽게 얘기하면 금리가 좀 높으면 내가 지금 엄청 어려웠던 그런 경험이 있던 어떤 트라우마라는 표현은 내 어떤 뇌피설이고요. 그런 정도로 각인된 부인인데 금리를 이렇게 내리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연준의 고유성을 갖다 침해하는 걸 트럼프께서 모르시겠어요? 그런 어떤 악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공을 때리잖아요. 야, 내려.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이제 워시께서 이제 이 차기 의장으로 선임이 되셨는데 결국 지표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오늘도 이제 지표가 나옵니다. 오늘도 이제 생산자 물가가 나오고 우리가 이제 고용지수가 중요하고 물가지수가 중요한데 그 모든 고용지수, 물가지수의 규결점은 결국은 금리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결정이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트럼프께서 왜 이렇게 이제 금리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분보다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그냥 몰라서 그냥 단순히 그냥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의 주장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제 어떤 그 이 매매 감각으로 볼 때는 그게 보여져서 말씀을 한번 더 드려본 거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이 스트롱맨으로서 트럼프가 우리에게 또 주는 이건 여담이지만 어떤 고마운 점도 있습니다. 스트롱맨으로서 보이지 않게 공산 세력이시죠. 시진핑이나 푸틴을 견제함으로 인해서 뭐 그의 원인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세계 경제 수출국 6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유익함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리와 명분을 갖다가 중요시 여기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치관의 혼란이 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요 이제 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요. 자, 과연 이 상황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수렴 단계죠. 이렇게 죄송. 자, 이렇게 수렴 단계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수렴 단계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 수렴 단계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때라면 더 내리냐? 여기다 진짜 난리 나냐? 오르냐가 중요했어요. 근데 이때는 더 내리냐, 더 오르냐는 이미 저는 고민 안 해요. 여기서도 이미 상방 공격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요. 이보다 가격이 더 내리면 오히려 땡큐입니다. 지금 시장을 저는 이렇게 봐요. 야, 더 내리냐 오르냐가 더 중요한 그 포인트는 여기였다니까요. 이때는 진짜 위험했다니까. 이때는 나스닥 여기서 무너졌으면 나스닥 24,000이 깨지고, 그런데 그게 엔비디아의 기대감 때문에 올랐고 실적 발표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짝 조정은 줬지만 이렇게 올라오는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때보다는, 이때도 매수를 했는 상방을 했는데 이때도 오히려 이런 개념이죠. 늘어졌다가 확인하고 들어가는 위치, 여기 말고 여기 떨어지는 그 위치 말고 올라갔다 이런 위치. 자, 이렇게 떨어질 때 떨어지는 칼날이 아니고 올라갈 때 확인하고 들어가는 위치, 이만큼 상방으로 공격이 가능한 자리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냐 더 올라갈 거냐는 답은 이미 여기서 끝났다니까. 뭘로? 엔비디아 4번 타자가 시장의 4번 타자가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미 다 해버렸다니까. 지금은
오히려 상승하기 좋다고. 대신 한 방에 몰빵하면 안 되겠죠. 그건 얘기할 것이 없는 거고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트럼프께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중간 선거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주식의 관리도 하시고요, 주가 관리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더가 됐든 비트가 되었든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온체인 데이터가 아니라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중에 꼭 집어 얘기한다면 나스닥이 24,000대를 뚫지 않으면 나름 상방 공격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앵커님 받아주시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민첩, 여유, 담대, 민여담 선생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민쌤께서는요, 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까지 3시간 동안 라이브 강의를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이게 좀 나는 강의를, 나는 시장을 매일매일 공부해보고 싶다, 아니면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라이브 강의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라이브 강의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수업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시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장에 들어온 지가 한평생입니다. 참 아득하네요. 수전, 산전, 공중전을 다 겪었습니다. 주식도 해봤고 국내 선물도 해봤고 해외 선물도 해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실패담 제 얘기는 아니고요. 주식 실패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A씨 얘기. A씨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A씨 주식 얘기입니다. A씨 주식이에요. 일양약품을 2만 원에 샀답니다. 2만 원에 사기 시작을 했대요. 운이 좋아서 이게 점점 이렇게 올라갔네요. 문제는 이 양반이 이때는 기세가 아주 좋았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매매할 때는 기세가 좋아야 돼요. 기세가 없으면 어떻게 들어가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신이 있어야지, 기세가 있어야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세가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신용, 우리가 많이 하는 거 미수 몰빵을 했다는 거예요. 신용 미수 몰빵해서 그쳤으면 문제가 안 생겼겠지. 주변에 친구 돈도 끌어왔대요. 보증금 다 털어놨대요. 왜? 이제 여기서 이게 5만 원 넘어서 7만 원 가버린 거예요. 이게 7만 원. 이러니까 이제 막 흥분하기 시작한 거야. 아이고 3배야. 야, 역시 내가 맞아. 기세가 등등해. 그러니까 돈을 이제 이 돈 저 돈 끌어들인 거야.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들은 얘긴데 이게 10만 원이 넘어버렸네. 와, 10만 원이 넘어버렸어. 그때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게 2만 3천 주래. 2만 3천 주. 돈이 23억이 있었대. 뭐가? 평가 금액이. 그래서 옆에서 얘기했대. 팔아라. 팔고 나서 이거 없애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좀만 참아. 이 기회만 넘으면 말이야, 우리 돈방석에 앉아. 지금 23억, 100억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다는 거야. 이게 이제 뭐 8만 원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풀로 때려버리니까, 신용미수 몰빵 풀로 때리고 영끌해서 다 집어 넣으니까 어떻게 돼? 팍 떨어지면 2만 3천 주가 예를 들어서 2만 주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이때 또 이걸 극복하려고 알았거든. 주식 수만 많으면 나중에 이게 이제 막 20만 원, 30만 원 가면 이제 막 돈방석에 앉을 걸 막 눈에 보이거든.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A씨의 경우. 자, B씨. 우리 코인 시장에서는 다 알려있는 사실이에요. 25년 10월 10일
십시 폭락 사태 있었죠. 그때 이 양반이 마이너스 30억. 지금 112억 중에서 약 한 3억 2천 남았답니다. 112억 중에서. 이게 어떤 금액이었냐? 평가 금액. 뭔 말이냐면, 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한 분 있어요. 여기서 C분은 그 십십 사태에서 자기가 현장에서 라이브로 내가 어떻게 매매한다라는 걸 중계를 했어.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내가 가지고 있는 씨들을 거의 다 이제 물 타고, 여기서 물 타고, 여기서 물 타고,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역추세 매매. 떨어지는데 여기 잡아서 딱 올라가고, 떨어지는데 여기서 딱 올라가고, 여기 떨어지는데 여기서 딱 올라가고, 왕창 물량을 잡아가지고 평단을 확 낮춘 다음에 올리면은 확 팔고 나오는 이런 방법을 주로 쓰는 것을 우리는 역추세 매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항상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 단 한 번은 지하실이 없이 지하실 밑에 또 뭐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 이게 10월 10 사태거든. 이때 앉은 자리에서 이분은 몇 달 만에 엄청난 손실을 받고, 이분은 단 몇 시간 만에, 우리 업계에서는 다 알아요. 40억 손실을 본 것을 현장에서 봤어요. 다 핵심은 뭐예요? 아니 이때 23억 됐을 때 옆에서 수석수석 했잖아. 야 팔아 좀. 줄 때 왜 안 먹었냐고. 줄 때 먹으라고. 줄 먹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는 맨날 먹어보니까 자신이 있었던 거야. 야 이렇게 하니까 항상 되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씨들을 다 몰빵 때려넣은 거야. 몰빵 해버린 거야.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이 되었던, 평단이 되었던, 일반 그 되었던, 전부 다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뭐다? 물량 조절이다. 이거 안 되면 싹 한 방에 물 건너가 버립니다. 제가 SNS에다 올렸던 한 가지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수강생이 6개월 전에 수익률이 65%, 90일 전 수익률이 75%, 이게 DC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성공담, 실패담 3개 했으니까 민여담 수강생의 성공담도 얘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수익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더를 크로즈하는 크로즈 오더가 있고, 크로즈 포지션 다 정리하는 개념으로 했을 때 크로즈 포지션이 있는데, 65%부터 지금 바로 직전에 7일 포지션 크로즈드 수익률이 100%입니다. 달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요즘 같은 장의 100% 수익률, 그것도 의미 있는 기간 동안, 심지어 6개월 전 수익률이 65%였던 사람이 드디어 100% 달성. 혹자는 말합니다. 그 수익률이 단 한 번의 손실로 물거품이 된 것이 코인 선물이라고. 단 한 번의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물량이 핵심이에요. 물량을, 내가 1억이 있는데 아껴놨다가 1,000만 원만 갖고 시작을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지. 쉽게 얘기하면 이더 기준으로 했을 때 19,900이 들어갔을 때, 만약에 이게 500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이 안전하게 매매하시라. 자, 민여담은 이렇게 한 방에 아웃뛰는 그런 것은 원천 봉쇄하고 매매를 교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50분간의 수업을 마쳤는데요.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3일간 짧은 연휴가 시작되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봄이 오는 3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 하락이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